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이제 또 시카고 컵스랑 뉴욕 양키스입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만화가 요즘에 폼 좋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따로 최근에 몇 경기가량 이런 걸 정리해 놓지는 않았지만은 요즘에 이닝도 꽤나 잘 먹고 괜찮아요. 상대가 양키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자, 양키스는 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잘 치는 팀에 속하고, 이만화가 원래 좀 피홈런이 문제였잖아요. 일단은 최근에는 피홈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하루에 막 3개씩 몰아맞고 이런 날들이 종종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괜찮고요. 최근에는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키스가 이게 최근 들어서 홈런이 많이 줄어가지고 전체 홈런 1등 자리를 워싱턴한테 내주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2등 자리도 조금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스턴한테. 그래서 요즘에 양키스가 빠따가 조금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워렌도 조금 별로죠. 자, 일단 워렌은 제가 그전까지 이제 뭐 포심이 상당히 좋았었고 RPM 같은 거 원래부터 훌륭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이 그냥 원래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홈이랑 원정 편차를 좀 얘기를 할 만한데, 일단 홈에서는 그래도 이제 3.75를 찍습니다. 근데 원정이 5.00이에요. 이 피안타라든지 그리고 삼진 개수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든지 원정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볼넷도 많이 주고. 그래서 아마 홈이랑 원정에서의 WHI 차이 그리고 뭐 삼진 차이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또 원정이 상당히 안 좋다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컵스가 사실 빠따가 오락가락하기는 하고 막 연장 가가지고 똥줄승이 있다거나 그러기는 해도 지금 넓게 봤을 때는 빠따가 좀 좋은 시기예요. PCA가 얼마 전에도 막 결정적인 홈런 쳤는데 그거를 또 이제 연장에서 역전 당한다든지, 니코 베너 같은 애들 꾸준히 좋은 편이고, 그냥 나는 컵스가 분위기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거 봐도 6월달 이후로는 컵스가 빠따 분위기 확연히 더 좋다. 이런 것들도 원래 순위권이 없었는데 다시 재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양키는 하위권에 있기도 하고요. 이게 뭐 양키가 지금 빠따를 엄청 못 친다 막 그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최근에 선발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컵스 쪽으로 좀 향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컵스도 최근에 연장전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불펜 소모가 약간 누적은 있다는 거. 근데 아마 양키도 어제 연장 승부여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인데, 사실 겉보기에는 양 팀의 거의 뭐 일선발급들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헌터 그린이 복귀 이후에 너무 오락가락한다. 제가 지난번에 세인트리스전도 이거는 좀 그린이 그래도 좋게 볼 만한 지금 분위기지 않냐 이랬는데, 그날 5.이닝 동안 또 이제 7실점이 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구속도 안 나와가지고 장점이 많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복귀 이후에 방어리 그냥 조진 거다. 4경기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좋게 볼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스킨스도 올 시즌에 3.65 정도면은 기대치보다 많이 못하기는 해요. 단적으로 그냥 스킨스는 이런 것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킨스의 이제 구속 변화 같은 건데,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사이영 받은 시즌, 그리고 올 시즌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가 이제 구속이거든요. 스킨스의 공들이 구속이 어느 쪽에 이렇게 있었냐. 보니까 막 102마일 찍고 이런 거는 딱 이제 데뷔했을 때쯤이고,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구속이 낮아진 게 많이 보입니다. 올 시즌 최근 가장 안 좋았을 때는 막 92마일 때 찍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뭐 있는 만큼 그냥 꾸준하게 구속 하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제가 이 친구의 경기를 보면은 6회나 5회쯤 들어서부터는 구속이 하락하는 게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확연하게 구속저와 함께 여러 가지 공들이 시너지를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거 등등해서 그냥 그래도 겉보기에 스킨스는 1인분을 하는 선수예요.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WHIP라든지 홈런 억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사실 잘하는 선수는 맞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게 안 따라와서 그래. 저번에 컵스전에서 5.1이닝 5실점 이것도 잘 막다가 이제 5, 6회쯤부터 터진 거였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이만하가랑 붙었는데 제가 그냥 언더를 갔습니다만은, 이것도 스킨스가 등판 막바지 때 얻어맞은 거고 이후에 불펜들도 쏟아져 나갔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저는 피츠버그 쪽으로 보고는 싶고 오바가 좀 더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언더오버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둘 다 이름값에 비해서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언더오버는 그냥 안 가니만 못한 것 같고, 그냥 뭐 마음은 저는 피츠버그 쪽으로 조금 더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자, 필라델피아도 오늘 이제 브라이언 켈러라고 하죠. 제가 저번에도 이 친구가 아마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좋았었다. 그래서 얼마나 이닝을 먹을까가 생각이 됐었는데, 뭐 3이닝 동안 뭐 솔로몬 하나 주고 그냥 그럭저럭이었었어요. 앞에다가 이제 메이자가 2이닝 정도 먹고 약간 좀 불펜데이처럼 브라이언 켈러가 롱맨 형식으로 간 건데, 딱히 이런 경우에는 필라델피아가 맛은 없습니다. 저는 뭐 필라델피아는 뭐 켈 예라든지 이제 랑엘, 그 놀라 경기 뭐 이런 경기는 조금 피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별로 뭐 가고 싶은 날
날까지는 아니고, 글쎄 오늘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좀 땜빵 형식으로 가는 날이고요. 브랜든 영은 제가 뭐 스플리터의 변화 같은 거 얘기 등등 많이 했지만은 최근에는 사실 스플리터가 힘을 많이 못 받다가 저번에는 또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구속도 잘 나와가지고 브랜든 영은 요즘에 이닝 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면모로 좋아요. 그냥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원래 애당초 얘가 이 정도의 기대치가 아니었는데 올 시즌 기회 받고서는 증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볼티모어 좀 보고 싶네요. 필라델피아가 마이애미한테는 수입까지 당해버렸는데 그 전까지 아마 3시리즈 연속으로 다 루징 중이었었죠. 그냥 대놓고 지금 필라델피아 분위기가 확 또 쳐져버렸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볼티모어가 정배면 그냥 그거 보고 싶네요. 필라델피아가 오늘은 딱히 뭐 믿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굳이 본다면은 8.5 기준으로는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게 볼티모어가 조금 못 쳐서 그렇거든요. 필라델피아도 넓게 봤을 때 안 좋은 구간이고 근데 얼핏 봤을 때 필라델피아가 사실 조금 뚫려 보이는 날에도 빠따는 조금 쳤는데 이거를 뭐 역전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솔직히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볼티모어만 좀 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 시즈랑 레히인데요. 시즈는 저번 경기 때도 구속이 조금 안 나왔는데 9이닝 동안 삼진 12개 잡고 피안타 하나밖에 안 맞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에이스스러운 경기였었죠. 그때 이제 보기선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구간이었는데 소니 그레이랑 붙어서도 에이스 대결에서 아주 승리를 거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전 경기 때도 8이닝 동안 노이타다가 깨지고 근데 그 다음 경기 때 6이닝 5실점으로 조금 안 좋았다. 좀 약간 기복은 있지만은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2등에다가 삼진은 아메리칸 리그 전체 1등 뭐 이런 친구니까 위력이 매우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레히도 요즘에 잘하고 있다. 요즘에는 6이닝을 밥 먹듯이 먹습니다. 저번 경기도 6이닝 동안 이제 피홈런 2방 다 솔홈런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좀 구속 상승이 배경에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도 잘해. 이런 친구들이 상승세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근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고 둘 다 그리고 빠따를 지금 되게 못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토는 간간히 좀 치는 날이 나오고요. 세인트루이스는 보통은 좀 이제 언더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토론토는 어제 경기를 안 했고 세인트루이스는 요즘에 컵스랑 연장전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펜 연투 상황도 좋지가 못하다 뭐 이런 게 있길래 저는 그냥 뭐 토론토 정배가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삼진을 많이 안 당하는 팀이거든요. 시즌은 약간 좀 불펜 리스크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세인트루이스가 뭐 볼넷도 많이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인플레이 타구를 좀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팀이에요. 거기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오냐 마냐는 투수의 퀄리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토론토의 정배 정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한 점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는 이게 뭐 마행까지 갈 만한 경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토론토 바다도 잠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토론토 정배는 한 점 차, 뭐 언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애리조나인데요. 바이비랑 브레시입니다. 자, 일단 바이비는 얘도 이제 원래 홈이랑 원정 편차가 홈 쪽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오히려 원정이 좀 더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근데 뭐 피홈런 같은 것들이 특히 좋아진다. 20개 중에 단 6개만을 원정에서 맞았고 14개가 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네 둘 다 양 팀들이 홈런을 되게 못 치는 팀들이에요. 클리블랜드가 106개, 애리조나가 104개로 홈런을 되게 못 치는 팀들인지라서 이런 홈런 리스크가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는 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클리블랜드 요즘 빠따가 별로고 좌한 상대로 못 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미치 브레시라는 친구도 사실 경험도 많이 없고 위력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좌투수여도 만만하거든요. 나는 그냥 클리블랜드가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애리조나가 약간이나 뭐 상승세고 빠따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도 보겠지만은 그냥 이게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애리조나가 지금 빠따적으로 막 상대를 압살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막 7대0, 6대0으로 이기는 경기도 이것도 연장 가가지고 똥추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요즘에 애리조나는 선발들이 좋은 날에 가는 게 맞지 이런 날에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고 싶고 이런 경기는 저는 언더오버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애리조나가 만약에 선발이 좋았으면은 그러면 언더로 볼 텐데 이런 친구 나온 날에는 그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템파베이 대 화싹입니다. 자, 닉 마르티네즈는 제가 그냥 뭐 나올 때마다 어지간하면 가는데 늘 뭔가 리스크는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번 경기 때 딱 이제 상대가 아마 클리블랜드였었죠. 그런 날에는 상대가 이제 바이비였으니까 선발 투수 구간에서 누가 조금 더 낫냐. 근데 거기서 닉 마르티네즈가 우세했었어요. 6이닝가량 먹더라도 혹은 그거보다 짧은 이닝을 먹더라도 한 2, 3실점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날에는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 날에 6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들맨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래서 얘 경기는 어지간하면 좋게 보고 있어. 템파베이는 홈이 그냥 리그에서 1등 수준이고 화싹도 원정이 아쉽죠. 얘네들도 홈이긴 하지 원정은 좀 아쉽죠. 그나마 이제 페이도
요즘에 뭐 오프너를 써주든 간에 안 써주든 간에 한 4이닝 정도는 1인분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저번 경기 때는 휴스턴한테 솔홈런을 3방이나 맞았습니다. 글쎄 뭐 그래도 전부 다 솔홈런이니까 실점은 많지 않았지만은 언제든지 터져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엄밀히 봤을 때 요즘에 화싹의 빠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 것 같고 템파베이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저는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뭐 무난하게 템파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뭐 닉 마르티네즈가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너무 잘 갔다 보니까 얘를 흠집낼 만한 거는 그냥 기록이 지금 너무 좋지 않냐. 얘가 가지고 있는 공 대비. 근데 따지고 보면 제구도 워낙에 훌륭하고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능력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는 선수여가지고 뭐 잘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템파 쪽으로 바라보고 8.5 기준에는 언더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치 대 마이애미, 페랄타 대 정크인데요. 자, 매치도 그동안 분위기가 안 좋다가 약간 반등을 일어났고, 마이애미도 연패를 막 박다가, 이번에 필라델피아한테 연패를 끊은 다음에 아예 수입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경기 때는 이제 또 불펜 구간에서 살짝 모자랐던 유리 페레즈랑 놀란 맥클레인이면 둘 다 뭐 잘하는 애들끼리 붙은 거고, 최근에 분위기도 좋은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끼리 붙어가지고 그냥 불펜에서 갈린 거니까,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페랄타랑 정크면은 사실 둘 다 별로예요. 근데 정크는 페랄타처럼 이렇게 막 원래부터 기대치가 높던 친구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뭐 그럭저럭 해준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페랄타가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글쎄 페랄타가 완전히 잘못 때리고 온 것 같아. 지금은 뭐 본인도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이거는 저는 마이애미를 조금 더 보고 싶기는 해요. 뭐 아무런 거의 뭐 근거가 많이 없는데 일단 페랄타를 많이 못 믿고 마이애미가 연패 탈출 이후에는 그래도 좀 이제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매치는 이제 홈발을 많이 못 봤고요. 마이애미도 사실은 원정보다 홈이 좀 더 나은 팀인데 나는 그냥 배당 대비 이게 마이애미가 역배 받았으면 역배 받 그냥 좀 보고 싶네. 여기 있는 것처럼 빠따 차이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무지성으로 마이애미 쪽 보고 오바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애틀랜타 대 워싱턴. 오늘 브라이스 엘더랑 그리핀인데요. 자, 먼저 브라이스 엘더. 전반기 때 진짜 잘하다가 확 고꾸라졌는데 그래도 최근에 한 두어 경기가량 약간이나마 회복세입니다. 후반기 두 경기는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으로 그럭저럭 해주고는 있다. 상대들이 샌디랑 볼티였으니까 둘 다 뭐 빠따가 별로였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엘더는 그렇게 막 미친 않아. 최근에 피홈런도 너무 많기도 하고 원래는 땅볼 유도비를 성향이 있는 애라고 피홈런이 많이 없었는데 피홈런이 좀 많은 편입니다. 뭐 가지고 있는 삼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뭐 그리핀보다 좋게 보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리핀이 너무 잘한다. 자 저번 경기도 6.2이닝 동안 3실점하긴 했지만 평소보다 약간은 좀 맞는 편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피안타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피홈런도 안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싱턴이 홈에서 약한데 그런 경기도 이겨줬거든요. 제가 막 그리핀은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이 친구 경기 등판 시에 워싱턴의 승률이 그때 당시 이제 80%였었죠. 더 올랐습니다. 21경기 중에 17번을 이겼다. 80%를 넘는 수치죠. 본인의 승리 비율도 상당하기도 하고 최근에 얘 등판 때 워싱턴이 7연승 중이다. 그리고 워싱턴은 홈이 엄청 약하고 원정에서 강한 팀이다 이랬는데 그리핀이 등판하는 경우에 홈에서도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 연승이 많이 보이죠. 7연승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리핀이 워싱턴의 소신이다. 보니까 막 워싱턴이랑 연장 계약을 안 할 거고 여러 팀들이 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걸 탐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치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론 얘도 아까 말했던 닉 마르티네즈처럼 가지고 있는 뭐 공이 대단한 건 아니니까 커터가 조금 좋은 정도고 그렇다고 뭐 삼진을 잘 잡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이제 개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위협 정도인 거지 보이고는 능력은 그냥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워싱턴의 뭐 역배라든지 뭐 언더 같은 거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은 둘 다 빠따를 잘 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아무래도 워싱턴이 그동안 너무 좀 하위권에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봤을 때는 워싱턴이 우승한 시즌조차 애틀랜타가 상대적이 우세였었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애틀랜타도 22년, 23년이 고점이었지 이때는 조금 안 좋았죠. 이때 빼고는 그래도 애틀랜타가 시리즈 승리를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오늘 경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긴 하네요. 어제 경우는 양 팀이 합쳐서 5홈런을 뽑고도 그러고도 이제 9.5의 언더였거든요. 저는 뭐 오늘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애틀랜타가 한 점 차가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역배 볼 거면은 한 점 차도 같이 곁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는 지금 핵심 불펜들 라인이 2경기 연속으로 다 연투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워싱턴한테 조금 호재겠죠. 자, 휴스턴 대 텍사스, 브라운이랑 이볼디입니다. 자, 브라운은 그동안 좀 못하고 있었어요. 부상 복귀 후에 딱히 뭐 좋은 날들이 많이 없었고, 재구난도 심했는데, 저번 경기는 7이닝 동안 피안타 2개밖에 안 맞고, 아예 뭐 볼넷은 하나도 안 주는 아주 완벽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냥, 되게 브라운답게 한 거였거든요. 다른 날보다 원래부터 구속이 빠른데 더 구속이 빨랐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지껏 뭐 텍사스한테도 강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볼디. 저번 경기 7이닝 동안 삼진 8개 잡는 시애틀과 텍사스의 이런 1위 결정전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해줬었습니다. 텍사스가 그래서 지금 서부지구 1등인데 이게 이제 서부 시애틀이 내려앉고 휴스턴이 올라왔어요. 서부지구는 지금 그냥 어슬렉스랑 천사가 깔아주고 텍사스, 휴스턴, 시애틀이 그냥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이런 승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앞서 있는 게 텍사스고 휴스턴이 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맞대결은 휴스턴이 앞서는데 승률차로 그냥 그 휴스턴이 1패가 더 많아가지고 지금 얘네들도 그 이번 시리즈가 1, 2위 결정전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괜찮은 애들이 나오는 거긴 한데 사실 둘 다 뭐 꾸준함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볼디도 안 좋다가 그나마 이제 직전 경기가 조금 괜찮았던 정도고 좀 애매하거든요. 보니까 이볼디는 그 휴스턴한테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합니다. 홈에서 휴스턴을 만났을 때는 5.44로 나오는데 이게 뭐 옛날 여자도 많지만은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를 전부 다 7이닝을 먹었더라고요. 뭐 10경기 동안 뭐 2.51 막 이렇게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뭐 이볼디가 조금 뭐 괜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살짝 뭐 큰 근거는 아니라도 생각은 되기도 하고 여지껏 이제 맞대결 같은 것들 보면은 자, 이 휴선 기준이거든요? 휴선이 옛날에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 하던 시절, 이런 때는 많이 쳐박았는데, 알투베 시대, 막 이런 것들이 오면서부터는 거의 뭐 한 10년가량 많이 이기고 있는 게 보이죠? 10시즌 동안 시리즈가 우세였었고, 그리고 또 이제 홈에서의 강세들이 좀 많았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뭐 두드러지진 않지만은, 그냥 휴선이 뭐 전적반을 많이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최근에 기세도 좋은 편이어서, 저는 그냥 기세 믿고, 그리고 약간의 기록도 믿고 휴스턴을 보기는 볼 텐데, 뭐 언더도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콜로라도 대 캔자스시티 스가노랑 와캉인데요. 자, 스가노가 저번 경기도 잘했어요. 그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6.1이닝 3실점, 5.1이닝 2실점입니다. 얘가 그냥 지금 승수도 그렇고 10승투수입니다. 상당히 콜로라도가 영입을 잘한 것 같아요. 원래는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쿠어스 필드에서 개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 시즌 쿠어스에서 4.15, 원정에서 5.13으로 쿠어스에서 더 잘합니다. 일단은 스가노가 콜로라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믿을만하다는 거고 자 마이크 와카는 뭐 기록도 그렇고 캔자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축이잖아요. 근데 얘도 약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기는 한데 근데 여지껏 옛날에 막 세인트루 시절에도 쿠어스 필드를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못하진 않았습니다. 올 시즌도 원정이 약간 좀 이제 뭐 이닝 같은 것들 더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피홈런 차이도 거의 없고요. 와카는 그냥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양 팀이 콜로라도는 전체 꼴찌, 캔자시티는 밑에서 3등, 또 캔자는 원정이 상당히 약하다. 콜로라도 그렇다고 홈발을 뭐 되게 잘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 상으로 그냥 좀 하위권에 있는 애들끼리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돋보이는 거는 캔자가 최근에 이 정도 11.5씩이나 되는 기준점으로는 죄다 언더였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10점을 넣은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9.5조차 뚫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11.5기도 하고 요즘에 캔자는 한 점차 게임이 엄청 많죠. 네, 어제 경기도 이거를 미네소타한테 끝내기 말홈런을 맞는 그래가지고 한 점 차가 됐는데 거의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캔자의 연속 경기 한 점 차는 끝나긴 했지만은 어제도 그런 DNA가 살아있는 거를 봐가지고 저는 뭐 한 점 차 게임이나 뭐 언더 같은 거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한쪽이 뭐 낫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콜로라도가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런 시기는 아니어서 저는 승패보다는 그냥 한 점 차 게임만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타 대 미러키인데요. 라이언 존슨이랑 드로안이라고 합니다. 자 라이언 존슨도 그냥 뭐 그저 그래요. 어쩌다가 막 5이닝이 실점하는 경기. 얘가 메이저리그 처음 올라온 경기도 6이닝 동안 무실점이었잖아요. 피안타밖에 하나밖에 안 맞고. 근데 이후에는 그냥 방울도 그렇고 그냥 그닥이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부터 메이저리그에서 1인분을 할 만한 그런 깜냥이 잘 안 된다. 어쩌다가 럭키데이 같은 경기가 나오는 것 뿐이지 보통은 좀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홈런도 많이 맞고 있기도 하고 매경기 맞는 수준이니까. 그렇다고 뭐 제구가 좋냐 이런 것도 아니고 삼진장 능력으로 막 앞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쉐인 드로안이 그동안 한참 잘해오다가 저번 경기 콜로라도한테 6이닝 동안 5실점 아쉬운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투구수 관리나 이런 거는 잘 됐었어요. 그날 미러키의 타구는 대부분 이 워닝 트랙에서 많이 잡히고 콜로라도의 타구는 이게 홈구장도 아니고 미러키의 홈구장이었는데 거기서 뭐 장타가 되는 타구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다소간에 뭐 운이 없다든지 뭐 그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드로안이 그전보다는 약간 아쉬웠다. 그전까지는 한 6이닝 정도? 깔끔하게 그래도 한 2, 3실점가량 해주는 퀄리 스타트 근처로 해주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번 경기 믿었더니 조금 이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양 팀이 그냥 체급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늘 말하지만은 미러키는 현재 메이저리그 홈런 꼴찌기는 한데 여기 뭐 천사구장에서 안 그래도 홈런이 덜 나온다고도 합니다. 근데 미러키는 홈런을 안 치고도 다른 방식으로 그냥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워낙 좋죠. 팀 배팅이라든지 전투 수행이라든지 발야구라든지 기본적인 뭐 빠따력도 좋고 OPS 같은 거 훌륭하니까
하니까. 근데 이게 오피스가 장타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출루 같은 거에 기반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냥 미러키가 야구를 더 잘한다. 그리고 이게 또 인터리그잖아요. 이 천사는 인터리그가 전체 꼴찌라고 합니다. 12승 21패로 미네소타랑 같이 인터리그 공동 꼴찌고요. 미러키는 21승 12패로 다저스 다음으로 전체 2등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러키로 향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기가 좀 애매하게 흐들어라도 결국에 우는 쪽은 미러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미러키는 원정이 센 팀이기도 하고, 저는 뭐 미러키로 그냥 무지성으로 보도록 하고요. 8.5 기준에는 저는 일단 오바? 일단 존슨이 만만하고 드로안이 저번 경기 때 흔들렸다는 거, 그런 것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슬렉스 대 디트로이트인데 스프링스랑 마이즈네요. 글쎄 스프링스가 보니까 막 디트로이트한테는 은근 좀 잘해왔던 게 있기는 하던데, 글쎄 뭐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단순하게 스프링스는 최근 10경기 등판 동안 방어율이 9.28, 피홈런을 16개 맞았습니다. 리그에서 피홈런을 그냥 가장 많이 맞은 선수가 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만만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 경기도 1.1이닝 만에 내려갔어요. 그때 살짝 뭐 이제 부상도 있었다고 하긴 하던데, 글쎄요,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올라온 거겠죠. 어쨌든 좋지가 못했다. 그냥 가끔 가다가 막 5이닝 2실점, 5.1이닝 3실점 잘해야지 그 정도지, 어제간에서는 이닝보다 실점이 더 많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KC 마이즈 그동안 조금 별로였었거든요. 그러더니 저번에 켄자한테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매우 깔끔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 전 경기 때 3.1이닝 만에 부상으로 나간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얘도 이 토미존 전에는 막 96, 7만에 뿌리던 놈이에요. 그러다가 토미존 이후에는 포심 구속이 많이 줄었는데, 저번 경기 때는 1.7마리나 안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공들도 구속이 안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부상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즈는 여태까지 너무 잘해왔던 놈이죠. 오늘 구장 자체가 이제 어슬렉스 경기장, 여기가 일단 오픈된 구장이기도 하고, 라스베가스라 갖고 일단 사막지대니까 되게 건조하고 기온도 높아요. 장타가 될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말했던 스프링스는 리그에서 피홈런을 가장 많이 맞은 반면, 마이즈는 올 시즌 86이닝 동안 피홈런이 5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저는 디트로이트가 여러 가지로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보니까 어슬렉스가 딱히 막 엄청 못 치진 않아. 근데 디트로이트도 마침 요즘엔 안 좋았던 빠따가 그나마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막 이게 요상하게 역전패를 한다든지, 스쿠발 경기조차 막 요상하게 져버리고,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뭐 기운은 제가 디트로이트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어슬렉스가 별로 같네요. 여기다가 얘네들은 홈에서의 승률도 그냥 리그 바닥 수준이다. 디트로이트가 원정을 잘하는 팀은 아니긴 한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디트 쪽으로 향해 있다고 생각은 되더라고요. 뭐 10.5 기준에는 언더버는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디트로이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 오늘 일단은 이 마르케스 앞에 그 브래글리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이제 오픈으로 나와 있어요. 얘는 그래도 막 멀티 이닝까지 먹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아마 뒤에다가 마르케스나 이제 뭐 카일 하트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좀 덧댈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샌디에고가 이제 마르케스 등판 때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둘 다 한 2, 3이닝 정도 먹이고, 여기다가 뭐 바스케스 같은 애들도 넣을 수 있는데 바스케스가 어제 좀 길게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못 나올 것 같고, 샌디에고가 오늘은 좀 더 불펜을 많이 쓰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휘즈넌트, 얘도 애매해요. 그동안 뭔가 그래도 1인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번 경기 때 천사한테도 5이닝 동안 4실점, 피홈런을 2방이나 맞는 경기,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별로 건드릴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샌디에고가 그래도 빠따가 지금 좀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폼도 그래도 샌프보다는 샌디가 나아 보이긴 했거든요. 글쎄 이걸 어제 경기를 져버려가지고 좀 애매해졌는데, 뭐 그냥 오바라던가 뭐 샌디 쪽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별로 맛은 없는 경기입니다. 그냥. 자, 다저스가 제가 원래 야마모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야마모토가 내일 등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에드가즈로 엘리케즈가 오픈으로 나오고 아마 뒤쪽으로 이렇게 여러 불펜들을 좀 덧댈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은 그냥 이 경기는 선택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다저스가 그 전에 불펜을 샀을 때 성적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여러 명들 막 덧대고 하니까 누구 하나 엄청 빵꾸난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보스턴은 지금 랑에스아레즈가 전번 경기가 이제 복귀전이었는데 또 구속도 조금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길게 가지도 못했었습니다. 4이닝 정도에 그쳤었어요. 그러면은 보스턴도 이후에 누가 어떻게 던질지를 모르겠다, 뭐 배율을 써본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러면 많이 애매해졌네요. 저는 그냥 겉보기에는 언더 생각을 원래 좀 했었거든요. 일단 야마모토 나오면 믿음직스럽고, 둘 다 지금 빠타 상태가 좋지가 못하고 이 컨디션상으로도 좋지가 않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활용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런 경기는 별로 뭐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전히 언더에 대한 생각? 이게 보스턴이 언더가 좀 맛있어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 중인데 가면 안 되겠다 그냥.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미네소타입니다. 브라이스 미러랑 매튜스고, 자, 어제는 시애틀이 다저스 원정에서 브라이언 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기는 브라이언 우가 원정에서 너무 못한다, 그냥 그런 거 믿고 갈만 했는데, 이 브라이스 밀러는 요즘에 살짝 좀 별로잖아요. 근데 보니까
홈에서는 0.95, 원정 4.02로 홈에서는 거의 무너진 게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5.2니 3실점 이런 경기가 홈에서 약간 좀 빠그라진 경기였었는데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즌 초반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엄청 잘했던 그때 이후로 요즘에는 살짝 좀 맛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2.25, 1.8이었거든요. 근데 7월달에는 4.30으로 확실하게 조금 좀 저조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7월달에 첫 경기를 7인이 무실점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이후로는 약간 최근에 한 4경기가량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제이메이스는 그냥 워낙에 오락가락입니다. 저번 경기 때는 구독도 조금 잘 나오고 어슬한테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잘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 경기 때 컵스한테 3이닝 17점을 한다든지 보니까 얘가 홈에서는 2.84, 원정에서는 7.58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원정에서 피홈런을 훨씬 더 많이 맞는다든지 또 이닝보다도 피안타가 더 많아지고 삼진 개수 같은 것들도 그냥 약간은 좀 비율상으로 아쉬워지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등등 있어서 그냥 저는 매티스가 원정인 경우에는 안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애틀을 그냥 뭐 무지성으로 보긴 하는데 솔직히 뭐 믿을 만한 팀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네, 뭐 그런 거 등등해서 언더 같은 거 생각 살짝 들고 시애틀이 정배가 그렇게 맛은 없는 경기?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